이렇게 잊을만 하면 안개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안개 사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06년에는 서해대교에서 대형 충돌 사고가 있었고 또 바로 어제는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모두 다 대처하기가 힘들었던 정말 아찔한 사고였는데 이 두 곳 모두 사고 장소가 바다 위의 도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서해대교나 어제 영종도 인천대교 공통점은 바다 위 도로라는 점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내륙과 달라서 바다 위에는 그 습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안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예. 또 이제 어제나 2006년 그 당시 그 기압 배치를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비슷해요. 이동성 고기압권 내에서 해상 위로 아주 따뜻한 공기가 서풍으로 유입됐거든요. 예. 이럴 경우는 이제 바다 위에서 해무가 만들어집니다. 네네. 해무가 만들어지면서 육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해무의 특성은 굉장히 그 수증기 농도가 짙고 안개 농도도 짙기 때문에 낮에도 소산이 잘 안 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보면 서해대교 구간이나 영종도 인천대교 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 50일 이상 바다 안개가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뭐 날씨 때문도 그랬고 바다 위라는 특성도 있었고 미세먼지도 있었고 온갖 최악의 조건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시거리가 10m 정도로 가니까 일반적인 사람 걸음걸이 15걸음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런가 이런 사고 때문에 2009년에 기상청에서 안개 특보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안개 특보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일단 특보 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호우특보라든가 가뭄, 폭설, 강풍 이런 것들은 악기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특보를 발표해서 피해를 줄이는 제도죠. 원래 안개특보도 이제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나 이런 곳에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피해를 줄이자는 것인데 사실 이제 2006년에 이제 그 서해대교 쪽에 큰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기상특보의 필요성, 안개특보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09년 4월서부터 한 50억 원 예산을 들여갖고 안개특보를 시범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도가 매우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기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제 영종대교 같은 사고도 실제로 안개특보가 발령되어서 많이 좀 주의를 했더라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대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정확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안개고 정확도를 분석해 보니까 안개특보 정확도가 좋아지기는커녕 매년 점점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30% 내외 정도의 안개 정확 예보 정확도라면 사실 특보를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올해 어쨌든 기상청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올해 안개 특보를 이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안개 관측망도 좀 더 늘리겠다. 근데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우리나라는 안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안개특보를 시범 운영하고는 있지만 정확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죠. 예. 다만 이제 항공기상청에서는 인천공항 등 공항에서 저시정 경보를 내고 있습니다. 안개 경보. 이거는 이제 항공기 이착륙에서 시계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항공기상청 저시정 경보 정확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잠실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했을 때도 안개 예보도 그때 못했거든요. 예. 여기다 이제 최근에 대형 해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해상 안개 특보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는 거의 고려조차도 못하고 있고요. 예. 아직 우리나라 안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약한 편이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개 특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도 못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겠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이 안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안개 특보 제도거든요. 정확도.
안개보만 정확하다면 미리미리 조치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두 지역 이상에서 짙은 안개가 발생해서 교통장애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안개특보를 발령을 합니다. 대개 이제 가시거리 800m 이하일 때 그때 이제 발령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10m 한 대 달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영국 같은 경우는 안개가 아주 자주 발생하는 나라죠. 그래서 안개특보 체계가 아주 가장 잘 정립된 나라인데요. 일단 뭐 안개특보만은 안개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발령을 하는데 가시거리 50m 이하가 예상될 때 하고요. 영국은 좀 독특하게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 또 자동차 안전 운행에 요구되는 것이 기준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에비에이션 포그 혹은 모니터링 포그로 어드바이저리를 갖다가 발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현재는 교통장애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특보를 발령을 하는데 육상은 이 삿포로하고 혼슈 본주 쪽은 약간 기준이 달라요. 시계거리 육상은 한 100m에서 200m 정도, 해상은 한 500m 미만일 때 안개특보를 발령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안개예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공사고 뭐 대형 해난사고 또 육상에서의 수십종 추돌 등 이게 한번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그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들은 이제 안개특보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들 나라 국민들도 기상청의 안개특보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좀 이런데 좀 더 좀 개선을 해서 안개특보가 정말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해외 사례를 잘 반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서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서해대교에 이어서 영종대교까지 이 유산 사건의 유산 원인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실 뭐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제도 미흡은 여전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안개 사고의 대책이 아무리 훌륭하게 마련이 되더라도 운전자의 습관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사실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운전자가 습관을 제대로 해서 지키는 것들, 이것이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